국내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도산 암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처음으로 진행되었다면서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암창호함은 SLBM 발사관이 6개인 콜드론치 콜드 런치 방식 수직 발사대를 갖췄다. 유튜브 채널 무게 황제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개발한 국산 SLBM은 현무 44로 명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은 잠수함 특유의 잠암 능력과 수중 발사 체계가 가지는 은밀성의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파괴력이 더해져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SLBM 개발이 사실상 완료돼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사실상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군은 작년 말 SLBM 지상 사출 시험에 이어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사출 시험을 거쳐 지난달 13일 도산함 창호함을 해군에 인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SLBM 개발 상황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 국방부는 단위 전력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은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2015년 북극성 1형과 2019년 북극성 3형 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북극성 4시옵, 지난 1월 북극성 5시옵 등 신형 SLBM을 열병식에서 공개한 바 있다. 현재 로미오급 1,800톤급 잠수함을 개조해 북극성 3형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3,200톤급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진수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SLBM 개발이 완료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 인도와 중국,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SL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여 SLBM을 양산하고 실전 배치할 전망이라고 국내 언론에서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의 SLBM의 시험 발사 성공은 많은 외신에서도 보도되고 있으며 대만에서도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적으로 긴장 상황이라 중국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한국의 SLBM 개발 소식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한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대만의 국방안보대학원 국방전략자원연구소장인 스쯔와는 대만의 4대 신문사 중의 하나인 대만연합보아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SLBM 시험 발사 성공은 대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SLBM을 밥사한 도산함 창호급 잠수함은 디젤 추진의 잠수함으로 러시아의 초기 골프급 잠수함이나 중국의 032급 잠수함처럼 대형 잠수함은 아니지만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확보 위한 기술적 시험이 강한 잠수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의 SLBM을 개발하는 주요 목적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며 그 다음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이를 대비해 오랫동안 연구 개발에 투자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서 외교적으로도 노력해왔다고 전하며 이러한 외교적 노력으로 마침내 한국은 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폐지에 성공하며 군사적,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쯔원 소장은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군사적 및 외교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의 우려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며 한국은 현대식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여 일부 전술핵 폭탄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에게 미군은 미국의 한국이 군사용 핵무기를 GPS를 개발하지 개정하고 대가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미국의 군사 규정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결국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이 뒤따를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가 핵무기 경쟁에 빠질 우려가 있어 미국은 한국의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의 핵무기의 탑재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한국의 도산함 창호급 잠수함과 SLBM의 존재가 대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대만이 중국과의 분쟁 시 한반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북부 정부의 함대를 남부 정부와 동부 전구로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러한 중국 함대의 전투력 배치는 간접적으로 대만에 많은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고도 5개의 큰 풍국는 군집단으로 쌍발한 영토를 나누었으며
시키기 2월에 영도를 정굴하고 귀심으로 부르고 알립습니다. 선덕을 작년에 우리 H부저 국방부는 최근 제에다 휴국의 국내 군사력 어로에서 팽창과 보도 해시아이다 관련된 연구를 이 연구는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폭넓게 상정해 북한뿐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반도 담당하는 북부 정부는 중국 인민의 반군의 5대 정구 중 하나로 과거 선양군구 전체 권력과 베이징 군구와 진안 군구 일부를 편입해 새로 편성됐었습니다. 중국의 최정 예부대가 주축이 됐을 뿐 아니라 산둥반도 지역의 함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전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우선 북부 정구 지상군의 현재 보유 또는 추진 중인 전력을 실체적 근거로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적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현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물론 중국의 패권주의도 대표적인 안보 위협이라며 지금껏 살피지 못했던 대비 태세의 한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한국 군대를 상대해야 하는 북부 정부는 이번 한국의 SLBM 배치로 더욱 발이 묶이게 되었으며 대만의 유사시에도 한국의 전략 잠수함을 견제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상대하는 남부 정구와 동부 정구로 함대를 보내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스츠원 소장은 이어 한국의 SLBM 개발의 성공으로 대만 내에서도 불고 있는 대만의 SLBM 개발론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개발한 핵탄두가 없는 SLBM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저장고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말하며 이런 한국의 상황과 대만의 상황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대만 내에서는 한국이 비교적 소형인 잠수함 3,000톤급에서 SL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대만 밀리터리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몇몇 언론에서 현재 대만이 건조 중인 잠수함의 크기를 능력 SLBM을 탑재하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츠원 소장은 대만이 한국과 유사한 단거리 SLBM을 개발하여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에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의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슈츠원 소장은 우선 대만도 만약 SLBM을 개발하여 잠수함에 장착한다면 탄도미사일의 생존율을 높이고 공격 범위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SLBM에 성공하더라도 생산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을 것이며 핵탄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의 타격 거점은 너무 많다라고 말하며 중국 본토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대공미사일 거점 그리고 중국의 주요 군대와 사령부 및 중국 본토의 공항 및 항구 등 중국의 타격 거점은 너무 많아 북한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자원을 많이 소모하지만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SLBM은 대만군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주원 소장은 이러한 단거리 SLBM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자원을 활용하여 승평3 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기술적으로 성숙한 무기의 수를 늘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건조 중인 대만의 잠수함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라며 단거리 SLBM을 발사하기 위해 잠수함의 설계를 과감하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최근에 장보고 1171-2번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자 대만 언론은 이 잠수함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이번에 한국이 개발할 잠수함은 SLBM 발사관을 10개 갖춘 3,600톤급 잠수함이라며 최근 한국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보다 중량이 크고 길이도 5.5m가량 길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치 1급 잠수함은 SLBM 발사관 6개를 갖췄는데 배치 2급은 최대 10개 발사관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며 새로운 잠수함에는 이번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한국의 SLBM이 장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잠수함에는 최초로 납축전지 대신 리통전지가 탑재되며 중대형 잠수함의 리통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리튬 전지는 납축전지보다 배터리 수명이 길어 더 오래 잠항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이런 한국의 새로운 잠수함은 탐지와 표적 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 체계와 소나 체계를 비롯해 기뢰와 어뢰 및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도 탑재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은 3,600톤급 잠수함의 부품 국산화율은
80%에 달해 전력화 이후 수리 부속 확보와 정비 기술 지원 등이 한층 수월해지고 국산 잠수함의 수출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3,600톤급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 목표를 2027년으로 잡고 있으며 이번에 건조 계약을 체결한 이보남은 2026년에 건조를 마친 뒤 2028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대만 언론들이 한국의 잠수함 전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봐도 한국의 잠수함과 SLBM이 동아시아 역학 구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